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쌍지리TV와 함께하는 2024학년도 수능 한국지리 벼락치기 프로젝트 20번째 시간 해안지형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자, 해안지형을 침식지형과 퇴적지형으로 나눠서 구체적인 지형들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해안 침식지형입니다. 자, 침식작용을 받으려면 바다 쪽으로 튀어나온 돌출부여야 침식작용을 받겠죠. 그래서 해안 침식지형은 기본적으로 해안의 돌출부에 자, 주로 발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돌출부를 우리가 다른 말로 곳이라고도 하죠. 자, 이 곳에서는 파랑 에너지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파랑 에너지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파랑의 침식 작용이 활발합니다. 자, 그래서 해안 침식 지형들은 다 파랑의 침식 작용으로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기반암이 노출된 암석해안 형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침식 지형들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적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돌출부의 침식 작용을 받아 만들어진 해안 절벽을 우리는 해식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해식해. 자, 두 번째 해식의 전면에 노출된 평탄한 지형 파식대라고 하죠. 자, 그리고 안 깎이고 살아남은 바위 기둥이 있습니다. C 스택. 자, C 스택. 자, 그리고 해식의 아랫부분만 집중적으로 깎여서 만들어진 동굴이 있죠. 그 동굴을 우리는 해식동이라고 합니다. 해안 동굴. 자, 그리고 과거에 파식되었다가 융기해서 만들어진 계단상의 평간면을 우리는 해안 당구라고 하죠. 자, 이렇게 5개 지형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두 다 파랑의 침식 작용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해식에는 절벽, 파식대는 절벽 앞에 평탄면, 시스텍은 바위 기둥, 그리고 해식동은 해식의 아랫부분만 파인 동굴입니다. 그래서 시스텍과 해식동은 어떤 부분은 많이 깎이고 어떤 부분은 안 깎인 거잖아. 그래서 파랑의 차별 침식의 결과로 만들어진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자, 그리고 해안 당구는 파랑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파식대가 융기한 거죠. 그래서 자, 파랑의 침식에다가 또 융기작용이 또 필요한 겁니다. 자, 융기작용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해안당구가 과거에 파식되었기 때문에 자, 둥근 자갈이 발견된다는 거. 자, 과거에 물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둥근 자갈이 발견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해안 침식 지형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해안 침식 지형 중에 해식에는 지형도 이렇게 곰발가락 그리듯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 자, 요걸 찾으면 해식에를 찾는 겁니다. 자, 우리 해안 퇴적 지형으로 가겠습니다. 자, 해안 퇴적 지형. 자, 해안 퇴적 지형은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해안선이 들어간 만입부에 주로 발달하겠죠. 만입부 혹은 만에 발달합니다. 자, 이 만에서는 파랑 에너지가 분산이 되죠. 자, 파도의 에너지, 파랑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자, 그러면 파랑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모래가 자꾸 퇴적이 되겠죠. 자, 그래서 퇴적 작용이 활발해서 만들어진 지형들입니다. 자, 구체적인 지형을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빈이 있죠. 자, 사빈은 파랑의 퇴적작용 그리고 연안류의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진 모래사장을 사빈이라고 합니다. 자, 사빈의 형성 원인은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작용 으로 만들어지는 모래사장을 우리는 사빈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사빈의 모래가 바람 타고 뒤로 날아가서 만들어진 모래 언덕이 있죠. 이 모래 언덕을 우리는 사구라고 합니다. 자, 사구는 사빈의 모래가 바람에 의해서 운반 퇴적된 지형인 거죠. 바람의 운반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사빈과 사구는 형성 원인이 다르죠. 퇴적되는 것까지는 같지만 파랑과 연안류에 의해서 퇴적된 게 사빈, 바람 타고 날아가서 퇴적된 게 사구. 자, 이렇게 나눠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험 문제는 이제 사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사구는 선생님이 요 사구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를 드릴게요. 자, 3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첫 번째가 사구가 모래 언덕이니까 파도가 뒤로 넘어오는 걸 막아주는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자, 파도와 해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 자연 방파제 역할. 자, 두 번째가 사구에 일부러 소나무 숲을 조성해요.
그래서 바람이 날라오는 것도 막고 모래가 날라오는 것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방풍림과 자, 방사림 역할을 이 사고가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사고 아래에 지하수가 또 저장되어 있는 또 좋은 역할을 합니다. 요 지하수는 담수예요. 용수로도 활용할 수 있는 자, 담수가 저장되어 있는 자, 기능이 있다. 자, 요거 좀 기억하십니다. 자, 그리고 사고하면 또 물어보는 게 자, 규모가 큰 사고는 어디에 있냐? 요걸 물어보거든요. 규모가 큰 사고는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서해안에 있다. 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서해안은 겨울철 북서풍에 의해서 모래가 날아갈 수 있는 해안이죠. 그래서 겨울철 센 바람, 이 북서풍에 자, 겨울철 자, 북서풍의 영향으로 사빈의 모래가 날아갈 수 있는 각도가 딱 서해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서해안의 사고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고 규모가 큰 사고가 태안의 신두리 사고죠. 자, 여기 위치도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빈 사구까지 정리했고요. 자, 그리고 석호, 사주 요 두 개를 정리할게. 자, 한번 석호를 좀 써볼게요. 자, 석호. 자, 석호가 사주에 의해 만입부가 막혀서 바다와 분리된 호수죠. 그래서 사주에 의해 자, 만입부가 막혀서 바다와 분리된 호수, 바다와 분리돼 버린 호수를 우리는 석호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주, 요 지형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죠. 요 사주의 형성 원인은 자, 사빈하고 같습니다. 요 사주의 형성 원인은 파랑과 연안유의 대적작용. 자, 사빈과 형성 원인이 같아요. 사주는. 자, 그러면 요렇게 형성되는 거잖아. 만약에 이제 동해안에 요렇게 만입부가 있어. 요렇게 만입부가 있는데 자, 사주가 요 만입부를 요렇게 만입부 앞에 요렇게 모래가 퇴적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그린 요 지형이 지금 사주인 거죠. 맞죠? 요 지형 주황색으로 그린 게 사주. 그럼 사주가 거의 만입부를 막아버려. 자, 그러면 요게 안쪽에 호수, 여기가 지금 석호가 되는 거죠. 자, 여기가 석호. 자, 요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주의 형성 원인만 알 게 아니라 이 만입부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까지 우리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요 만입부는 후빙기 해수면 상승 때 골짜기가 침수되면서 만입부가 만들어지잖아. 자, 그래서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자, 만입부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사주가 만입부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석호의 첫 번째 형성 원인이 요거 후빙기 해수면 상승이다. 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 자, 석호의 첫 번째 형성 원인은 후빙기 해수면 상승. 그래서 만입부가 생겨. 그 다음에 사주가 생기는 거야. 이 사주가 만입부를 막아서 석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석호의 형성 과정, 형성 원인 선생님이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석호가 석호로 유입되는 이런 하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하천. 자, 그러면 석호로 하천물이 유입될 때 하천물만 유입되는 게 아니에요. 하천의 퇴적물이 또 같이 유입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석호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이걸 물어봐. 석호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자, 하천이 가지고 온 퇴적 물질이 석호 바닥에 쌓이죠.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석호 수심이 자꾸 얕아집니다. 자, 수심은 얕아진다. 자, 그리고 퇴적물이 자꾸 쌓이게 되면 이렇게 퇴적물이 쌓이게 되면 석호 면적이 자꾸 작아지겠죠. 그래서 면적은 작아진다. 자, 석호는 시간이 지나면 하천 퇴적물이 공급되면서 수심은 얕아지고 면적은 작아진다는 사실. 요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석호는 완벽하게 바닷물도 아니고 완벽하게 하천물도 아니죠. 기존의 바다였다가 하천물이 조금씩 들어오는 데잖아. 그러니까 바닷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염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호물을 우리가 식수로 이용한다. 그럼 이거 틀리는 거야. 그리고 농업용수로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바닷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석호물의 염분 농도를 하천물과 비교하면 염분 농도가 하천물보다는 높은 거예요. 하지만 바닷물보다는 낮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 하천물, 석호물, 아예 그냥 사주 바깥의 바닷물. 이렇게 셋을 비교하면 자, 요 셋의 염분 농도
비교하면 당연히 바닷물이 염분 농도가 제일 높겠죠. 그 다음에 석호물은 하천수보다는 염분 농도가 높다. 하지만 바닷물보다는 염분 농도가 낮다는 거. 자,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석호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리고 사주가 약간 변형돼 가지고 섬을 연결시킨 사주가 있어. 이제 그런 사주는 육계사주지. 자, 요 육계사주도 지형도에 또 보일 때도 있으니까. 자, 육계사주, 육계도. 자, 요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퇴적지형으로 갯벌이 있어요. 자, 갯벌은 조류의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조류는 밀물, 썰물. 자, 조류의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구성 물질이 진흙과 점토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조류가 진흙이나 자, 점토를 퇴적시킨 지형입니다. 그래서 이 진흙 점토라는 건 입자가 매우 가는 입자죠. 그래서 퇴적물 크기를 또 물어볼 때가 있어. 그래서 요거 한번 정리해 볼게. 자, 퇴적물 크기. 퇴적물 입자 크기. 기본적으로 모래가 진흙보다 큽니다. 그러면 사빈하고 갯벌을 비교하면 사빈이 커야 되죠. 자, 그리고 모래도 사빈의 모래와 사고의 모래 중에 바람 타고 날아간 사고의 모래가 작아야 돼. 그래서 사빈, 사구, 갯벌 이렇게 세 개의 토양 퇴적물 입자 크기를 비교하면 사빈이 제일 크고 갯벌이 제일 작은 겁니다. 자, 그리고 사빈, 사구는 기본적으로 모래다. 갯벌은 진흙이다. 진흙이나 점토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고 퇴적물 입자 크기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갯벌이 하는 또 좋은 역할이 있잖아요. 갯벌이 하는 좋은 역할이 오염물질을 정화한다.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갯벌은 자, 밀물 때는 만조 때, 밀물 때 자, 바다에 잠기고 간조 때는 육지로 드러나는 그런 땅입니다. 자, 그래서 갯벌은 지형도에 표시할 때 바다 위에다가 점을 찍어요. 바다 위에 점 찍혀 있다. 요거 갯벌입니다. 뒤에 문제 가서 지형도 확인할게. 그리고 사빈하고 사고는 육지 위에 모래가 퇴적된 거라 육지에 점이 찍혀 있습니다. 요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사빈, 사구, 갯벌, 지형도에서 찾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정 지형들은 어느 해안에 가야만 볼 수 있는 지형들이 있어요. 뭐 동해안 가야 볼 수 있고 그리고 서해안 가야 볼 수 있고 하는 지형들이 있단 말이야. 그거 몇 개 찍어볼게. 자, 일단 융기 지형인 해안 당구는 이거 무조건 동해안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동쪽에 융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 해안 당구 무조건 동해안 가야 볼 수 있다. 자, 이거 꼭 기억해야 돼. 동해안에만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동해안에만 볼 수 있는 게 이거 석호예요, 석호. 자, 석호도 동해안에만 볼 수 있다. 자, 그런데 동해안에 가서 절대 볼 수 없는 게 이게 갯벌이죠. 자, 동해안은 조차가 작고 조류의 작용이 활발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동해안에 가야 볼 수 있는 지형 두 개. 해안 당구 석고 동해안에 가면 절대 안 되는 거 갯벌. 갯벌은 서해나 남해, 만이부 쪽에 주로 발달을 합니다. 자, 우리 해안 지형들 우리 다 정리했고요. 자, 관련된 문제 올해 6월 모평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건데 자, 먼저 기억에 고성 화진포에서는 만해 입구의 사주가 발달하여 바다와 분리된 기역 호수래. 그럼 이 기역 호수는 석호죠. 자, 1번 선택지에 석호는 바닷물보다 염도가 높대. 바닷물보단 염도가 낮아야지. 하천물보단 염도가 높고. 자, 그래서 1번이 틀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정답은 바로 1번이 나오는 겁니다. 자, 니은의 지형이 동해안의 지반이 융기하여 만들어진 계단 모양의 지형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계단 모양의 지형은 해안 당구죠. 해안 당구. 자, 해안 당구는 과거에 파식되었기 때문에 둥근 자갈이나 모래가 분포합니다. 자, 2번 맞고요. 자, 요 디귿의 모래 언덕이 사빈의 모래가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에 날려 형성된 모래 언덕이니까 이 모래 언덕은 사구죠. 자, 사구는 해일 피해를 완화해주는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의 요 해안 절벽은 자, 파랑의 침식 작용으로 형성된 급경사 요 해시계죠, 해시계. 말 그대로 해안 절벽. 자, 시간이 지나면 자꾸 깎여가지고 육지 쪽으로 뒤로 후퇴하겠죠. 자, 4번도 맞습니다. 자, 5번에 기역과 디귿은 후빈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형성된다. 자, 석호를 비롯한 모든 해안 지형은 다 후빈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만들어집니다. 지금 해안선이 만들어지고 나서 해안 지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맞죠? 이게 비단 석호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지형도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만들어집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지형도가 나오는 자, 2022학년도 9월 목표 2번 문제를 볼게요. 자, 1번 선택지 바로 갑니다. 자, A는 최종 빙기에 육지와 연결되어 있었다. 자, 최종 빙기에는 지금보다 해수면이 100m 낮았던 시대야. 최종 빙기 때는 해수면이 100m 낮았던 시대. 자, 그러면 수심이 100m보다 얕은 바다는 다 육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황해바다 다 육지였습니다. 왜냐하면 황해바다는 수심이 100m가 안 되는 바다예요. 그래서 황해 남해는 다 육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저 A섬은 최종 빙기 때는 육지와 연결되어 있었겠죠. 자, 1번 맞습니다. 자, 2번에 C는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기능이 있다 했는데 요 바다 위에 이렇게 점이 찍혀 있잖아요. 요런 지형이 바로 갯벌입니다. 자, 갯벌은 오염 물질 정화하니까 2번 맞습니다. 자, 3번에 E는 주로 파란과 연안류의 퇴적으로 형성된다. 자, E는 육지 위에 점이 찍혀 있죠. 자, 요거는 사빈입니다. 사빈. 사빈은 파란과 연안류의 퇴적으로 형성되니까 자, 3번이 맞습니다. 자, 4번에 E는 C보다 퇴적물 중 점토의 비율이 높다 했는데 자, 요 점토의 비율은 갯벌이 높은 거죠. 자, 사비는 주로 모래가 발달하니까 자, 요게 틀렸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에 B와 D는 모두 사주에 의해 육지와 연결된 육계도이다. 자, B도 보니까 여기 육계 사주가 보입니다. 선생님 주황색으로 지금 점점 찍는 거. 자, 그리고 여기도 요렇게 육계 사주가 보입니다. 그래서 요 둘 다 육계도가 맞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해 9월 모평 11번 문제를 볼게요. 자,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건데, 자, 일단 여기 위치를 봐야 돼. 여기가 울돌목이래, 울돌목. 자, 울돌목이 진도와 해남 사이의 바다죠. 자, 여기에 조류발전소가 있죠. 울돌목 조류발전소. 밀물, 썰물의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조류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순신 장군님이 명량 대첩을 한 거죠. 자, 먼저 값부터 봅니다. 자, A는 최후 빙기 육지의 일부였다. 여기가 진도와 해남 사이의 바다니까 여기가 서해안, 남해안 이쪽이죠. 그러면 최후 빙기 때 A는 최후 빙기가 이게 빙하기야 마지막 빙하기 육지의 일부였죠. 자, 서해 남해 바다는 다 육지로 드러난 거니까. 자, 그다음에 의뢰 B는 파랑의 침식 작용으로 형성되었다. 자, 요런 표시 곰발가락 같은 요런 표시가 해안 절벽 표시죠. 해식의 표시. 그래서 파랑의 침식으로 만들어진다 하는 을은 맞습니다. 자, 그리고 병에 이 섬은 사주로 육지와 연결된 육계도이다 했습니다. 자, 이 섬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게 모래로 이어진 게 아니에요. 요 중간이 지금 갯벌로 이어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육계도가 아닌 거지. 맞지? 사주로 육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 갯벌로 연결되어 있어. 자, 그래서 병이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죠. 자, 4번에 D는 A보다 간척지로 개발하기 용이합니다. 자, D하고 A 중에 D 갯벌이 간척 사업하기 용이한 거죠. 자, 그러면 정은 맞고요. A는 갯벌이 아니니까. 자, 그리고 무에 A에서 C로 흐르는 조류는 A보다 C에서 평균 유속이 빠릅니다. 자, A하고 C 중에 A는 요 육지와 섬 사이의 거리가 먼데 C는 육지와 섬 사이의 거리가 좁잖아. 이 좁은 해협에서 유속이 빠른 거야. 그래서 C 쪽이 평균 유속이 빨라야 되겠죠. 자, 그래서 무도 맞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한국지리 벼락치기 해안지형 파트 정리했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